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29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크게 이제 하락했고요. 자, 우리 증시가 그 영향을 면치 못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전에는 미국 증시 아무리 나빴어도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하방경직성 잘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반등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지수 전체는 약세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언택트와 관련된 분야, 현재 뭐 네이버나 뭐 또는 현재 카카오 또 일부 바이오 관련주, 제약주들이 이제 그런 힘을 보였던 건데요. 오늘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장 전체, 거의 모든 종목들이 큰 차이 없이 서로 동반해서 약한 그런 모습, 전반적인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우리 시장 참가자들도 최근 주변 여건, 지수 위치 기타 등등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정을 용인하는, 수용하는 쪽으로 현재 그 태도가 좀 바뀐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조정을 받고 N자 형태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뭐 언택트나 또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도한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판도가 좀 변할 가능성, 즉 주도주가 삼성전자 같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시장의 특징, 미미한 변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이것을 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맥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미묘한 변화와 그와 관련된 그런 맥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의 핵심 포인트에는 K칩, K칩, K반도체, 삼성전자가 주창, 표명하고 있는 바로 그 K칩 내지 K반도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 개념과 방향과 또 관련된 섹터 및 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으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현재 본론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의 오른쪽 위에 안내판이 나가고 있죠. 체험 VIP 폰을 모집합니다. 3개월에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어, 저한테 제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제가 직접 케어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 정보 외에 제가 개별적인 가이드까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어느 정도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입금을 해주시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봐야 되는데 미국 코로나 문제가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 금, 토, 일, 3일 연속 4만 명이 넘어섰어요. 기록치를 갱신하면서 그 3일 연속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물론 통신을 계속 때리고 있죠.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분기 GDP가 G20 주요국들 평균 마이너스 18%, 미국은 마이너스 35%로 된다는 거죠. 중국은 2%, 한국은 마이너스 1.2%. 그나마 중국과 한국이 선방하는 정도이고 미국은 아주 충격이 큽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경계감을 현재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미국 연준에서 대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요. 이 바람에 현재 일부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최소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미달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또 JP모건 체이스나 시티그룹이나 5%나 급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또 다른 충격이 됐다는 것이 이제 일단 악재로 작용이 됐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은 낙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약세고 일본 증시도 꽤 많이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볼까요? 원달러 환율.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현재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최근 약 한 달, 약 한 보름, 3주 정도의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동향의 일본 차트 모습인데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죠. 만약에 코로나 문제가 다시 확산되면서 심각할 정도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왼쪽에 길쭉한 동그라미 선에 있는 것처럼 급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반 정도라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않고 있습니다. 즉 아, 증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약간 조심스럽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은 별반 큰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에서 오히려 오늘 약간 높게 시작했다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보합권까지 이르는 안정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에서 증시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 점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WTI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0.6% 해서 38.49달러 배럴당 그런 정도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900억 원, 또 코스닥은 좀 많이 매도를 합니다. 1,000억 원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특별히 현재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죠. 근데 기관들은 삼각 순매도,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다 같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큰 어떤 변화는 아닙니다. 일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었고 그것을 우리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여태까지 이러한 초강세장에 만들어지게 됐다 하는 그 맥락인데 사실 수급상 큰 변화는 없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급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황은 썩 좋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매우 심리적이다 하는 점을 이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급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 오른쪽 위에 현재 하나 도표가 나오고 있죠.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3일 지난주 수목금입니다. 수목금 3일 연속 1,500억, 800억, 1,2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은 순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지수가 급락하거나 약할 때에는 그 전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매도를 때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그래요. 지수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거의 매도하지 않거나 또는 순매수를 합니다. 조금씩 삼성전자를 매집하고 있는 상태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은근슬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지수는 약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0.8 내지 0.9 정도 베이시스는 코스피 200 및 코스피 200과 선불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선물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빼는 것이죠. 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약세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던 것이 좀 마이너스 1 이하로 역베이시스 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수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될 것이다라는 점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억지 해석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현재 그와 관련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의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약하지만 아주 나쁜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포인트, 즉 적당히 조정을 받고 N자 형태로, 특히 썸머 랠리라고 하죠. 여름에 강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어떤 현재 우호적인 어떤 내면적 그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일단 코로나와 관련돼서 미국 증시에 반응했지만, 사실 코로나는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이 그와 관련된 내성, 어느 정도 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크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백신 개발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모더나사 그렇고, 또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및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연합해서 같이 준비하는 게 있고요. 중국도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빠르면 연말에 나옵니다. 임상 3상까지도 들어가 있거나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관계 당국에서는 특단의 대책, 이것 또한 유동성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강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다시 한번 크게 휘청될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거고요. 또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국지적인 문제인데다가 오히려 그렇게 은행까지도 흔들면 안 되니까 미 연준에서는 또 그와 관련돼서 완화를 해주는 그런 작업, 볼코르이 완화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반드시 악재만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점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하게 작동됐던 것이 미국의 연기금이 차익 실현 매물, 즉 2분기 결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인데요. 다 합쳐서 작으면 40조 달러에서 40조 원에서 하나로 말이죠. 90조 원 정도 된다는 규모,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는 6월달 얼마 내일까지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시적인 문제니까 큰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기간이 끝나는 7월 달부터는 그 압박을 벗어나서 또 다른 연기금성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도움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또 6월 달에, 5월 달에 중국의 공업기업의 순이익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늘었다고 그래요. 지난달 4월 달은 안 좋았던 건데 6월 달 들어서는 현재 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또 경기 부양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공업기업들입니다. 제조업 같은 데죠. 공업기업들의 순이익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서 지난 주 말에 나왔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중단하라고 하는 권고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 행보를 할 소지가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도 호재가 될 소지가 높고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 특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기적으로 약합니다. 지금 현재. 잠깐 그 자막을 올려놓고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반기적으로 약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략 후강, 앞침에 좀 약했다가 후장 들어서 다시 이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미약하죠. 이런 측면도 그 전과 좀 다르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대비 코스닥 상대 조금 약간 강하게 시작했던 것도 지금은 코스닥이 조금 더 밀려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도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심지어 셀트리온 같은 종목까지 다 마찬가지고 또 치료제와 관련돼서 일양약품도 있고요. 예, 또 뭐 현재 부강약품도 있고 또 신풍지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미약하죠. 그리고 또 치료제, 뭐 현재 엔지캠 생명과학이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종목도 그렇고요. 백신과 관련돼서는 제넥신도 있고요. 기타 등등 있는데 백신도 전반 강하지 못하고요. 또 시젠이나 뭡니까 수젠텍, 시젠도 이게 시젠입니다. 시젠, 수젠텍 같은 진단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보다 강하게 시장 전체에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현재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도 미약하고요. 그 전에 뭐 지수가 폭락할 때도 올라갔던 종목이 네이버 같은 우리 종목이죠.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이 현재 약합니다. 바이오도 다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는 당연히 현재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팁으로 더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75만 원 근처, 77만 원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면 잡아줘야 되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 내려갈 것이다. 각오하면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이죠. 자, 그런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도 약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강한 것도 또한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약합니다. 자, 오늘 뭐 현재 5G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강하긴 합니다만은 5G가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오히려 윗꼬리가 생기는 그런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현재 서진 시스템도 윗꼬리가 달리는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EUV 시리즈도 제1탄 SNS텍, 그죠? 현재 제2탄이 FST입니다. 이 종목. 또 3탄이 동진세미캠, 4탄이 한솔케미칼, 그리고 5탄은 히든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 차트만 보여드리죠. 그래도 오늘 양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탄. 자, 이런 종목들, 도 탄력이 나오다 말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동진세미캠이 그 가운데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특기할 만하고요. 자, 2차 전지주들도 대체적으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SK, 그 전에 삼성 SDI, 또 LG화학도 별반 힘을 못 쓰죠. 예, 그리고 뭐 SKC, 뭐 일진 머티리얼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현재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화학, 첨보, 대버, 마그네틱스, 코윈테크, 에코프로비엠, 키타 등등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도 맥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간신히 힘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5G나 일부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블랙핑크가 뭐 신곡을 내놓은 모양이네요. 또 일부 게임주 중에 네오비즈에 쓸만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어쨌든 뭐 게임주들도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별반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는 이런 현상도 현재 지난 3월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고 이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시장 참가자들의 눈치보기입니다. 눈치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삼성주도 K칩 시대를 이해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삼성전자가 편명하고 있는 K칩 시대, K칩이 도래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된다는 거죠. 일단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술주의 대명사 마가라고 하죠. MHA,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구글, 아마존 같은 종목 등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어요. 심지어 미국은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에 같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삼성전자가 그에 부응하는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압박하는 외부적인 그런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면피가 됐죠. 현재 검찰 구속 기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구속 기소 중단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도 그렇게 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종 부회장은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있었던 사회적 책임이 또 가중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이재용 부회장을 좀 봐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삼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CEO, 일하는 그 임원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미지를 보다 강화시킬 수가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이 여태까지 상생이라는 거, 상생은 보다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여태까지 삼성 독주가 아니라 현재 주변에 있는 종업원
또 주변에, 그 내부에 있는 조본, 주변에 있는 협력사 직원, 또 협력사, 이런 쪽과 상생한다는 개념이 좀 더 강해지고, 이거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추상적이고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간다면, 3대 핵심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메모리 2030을 주창을 했죠. 비메모리 분야 전 분야, AI, 자동차 반도체, 또 CIS의 또 통신, 칩, 기타 등등 전 분야의 1위가 되겠다라고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133조 투자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또 D램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이 D램 부분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될수록 서버의 데이터 센터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더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드램 부분의 캐파나 또는 현재 미세와 관련된 어떤 어, 기술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초격차. 지금도 일이지만 주변에 따라오는 그러한 격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보다 격차를 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침, 핵심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특히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TSMC를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2%,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18%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 추격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현재 3대 핵심 방향을 설정해 놨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방침이 있어요. 일단 얼마 전에 발표됐던 방침에는 생태계 강화라는 단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계 강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변 협력사와 더불어서 공동 개발, 또 기술 지원도 하고요. 자금 지원도 하고요. 심지어 지분 투자도 해요. 지분 투자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두실 것이 현재 주변 협력사 중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한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SFA가 있고요. SFA가 있고 SFA 자회사가 SFA 반도체죠. 또 작년에 지분 투자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솔브레인이고요. 또 한 군데가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그 중에서 동진세미캠이 지분 투자와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지분 투자만 했겠습니까? 기술 지원도 했다는 거죠. 기술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죠. 산학협력. 현재 서울대학교라든가 또는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이나 이쪽이랑 산학협력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하겠다라는 방침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특히 이재용 체제가 되면 강조가 됐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과 선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과 다르게 M&A를 상당히 많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만입니다. 하만. M&A를 했고요. 또 해외 협력도 상당히 노골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ARM, 퀄컴, NXP, 엔비디아 이런 데와도 NXP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형 반도체 업체입니다. 여기를 인수한다는 설도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와 협력을 하고 있어요. ARM 같은 반도체 설계 업체죠. 퀄컴 같은 통신 칩 업체와도 적이지만 동시에 어떤 협력 업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애플과도 협력하겠다. 이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걸 추진한단 말이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내재화입니다. 여태까지 삼성은 모든 장비, 부품, 특히 소재를 대외 업체, 해외 업체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국내 업체를 하려다 보니 현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지금 당장 급한 대로 해외 업체에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오랫동안 의존해 왔었다. 이것은 이번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작년부터 그랬던 거죠. 그것을 내재화. 가급적이면 자기네 계열사 내지 관계 회사가 하는 게 좋은데 당장 어려우니 주변에 있는 국내 협력사를 통해서 내재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가장 급한 것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던 3대 품목이 있죠.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그 중에서도 가장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영역이 포토레지스트, 광핵. 이 광광핵과 직접적인 관계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동진세미캠이죠. 그럼 그래서 동진세미캠 계속 강조드렸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핵심 방향, 핵심 방치 문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화입니다. 미세화. 왜 미세화 이렇게 최우선 분야로 주목되느냐 하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제반 분야에 상당한 성과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TSMC 대만의 자존심인 TSMC와 현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TSMC에 약간 밀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7나노가 이 전 세계 파운드리에 7나노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딱 두 군데, TSMC 및 삼성전자밖에 없는데요. 지금 5나노권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5나노급 관련 현재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다소 밀리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 NXP 세계 최대의 자동차 반도체 업체 및 현재 애플의 애플 14 이런 것에 대한 5나노급이거든요. 그거를 TSMC한테 뺏겼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수주를 받고자 했던 건데 실패했다는 거죠. 오히려 밀렸습니다. 5나노급에서 말이죠. 그 5나노급은 삼성전자 밀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세화. 현재 TSMC와 치열한 경쟁하기 위해서 가장 삼성전자가 무기화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가 바로 미세화이고요. 그 미세화를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바로 극자외선 노광기, ASML에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기라는 EUV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에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지만 일단 극자외선 노광공정에 10조 투자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TSMC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삼성 거기서 더 나가서 3나노급 GAA 기술까지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전면전, 치열한 전면전입니다. 생사를 가능할 정도로 치열한 한 기업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명운이 현재 달릴 정도로 현재 치열한 TSMC와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향후 5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화, 극자에서 노광기가 필요한 노광 공정이라는 것. 노광 공정에 필요한 것들이 다 우리 노광기를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노광기를 만드는 것을 시도하는 업체는 있어도 노광기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노광기 자체는 어렵고요. 노광 공정에 필요한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순서대로 말씀드렸었죠. 일단, 포토 마스크 보호막,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을 만든 데가 FST고요.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2탄이에요. 2탄. FST.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락했던 거고요. 저점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한 25,000원 정도는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사진 원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진 원판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데가 바로 SNS 덱이라고 말씀드렸죠. SNS 아직도 주가가 상승 추세 선성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질쌤이 포토레지스트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감광액입니다. 웨이퍼에다가 현재 그 빛에 반응하는 화학물질 이게 감광액 이게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것을 동질성 특히 EUV 극자에서 노광공정에 현재 필요로 하는 감광액을 만드는 지금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됐다는 양산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그와 관련된 현재 강광액 등 화학물질을 제거 또는 닦는 데 필요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바로 극자에서 노광공정이 아니라 그건 이제 칡각이나 세든공정인데요. 후속되는 공정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한솔케미칼이 그래서
제4탄이 된다는 거고, 또 그와 관련된 증착 장비나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 전후 단계에서. 그래서 유진 테크를 말씀드렸죠. 유진 테크와 비슷한 것이 이제 원익 IPS. 원익 IPS가 조금 더 안정적이죠. 원익 IPS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현재 관련돼 있는 또 SK 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것이 SK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포토레지스트 아까 얘기했던 감광액이나 또는 블랭크 마스크 제가 말씀드렸죠. 블랭크 사전 원판 블랭크 마스크의 원재료인 포톤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은 회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바로 SKC입니다. SKC 2차 전지 동박과 관련된 현재 동박을 주업으로 이제 삼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성장로 또 하나 제1, 제2 성장로 갖춰둔 것이 바로 포토레지스트 및 현재 블랭크 마스크라는 점에서 또 달리 SKC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적당히 조정받은 저점 한 6만 원대 근처는 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정한 타이밍에 잡아야 되고, 지금 현재 매수할 대상으로 동진세미캠은 약간 높나요? 동진세미캠 잡게 나쁘면 제4탄 한솔 케미컬 잡으시든지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네. 12만 원 정도. 아니면 제5탄 이 종목 필요하신 분은 이 종목은 큰 무리가 없죠. 현재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은 28,000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역사적 고점 넘어가면 3만원, 5만원 이렇게 올라갈 소지가 꽤나 높은 이쪽 분의 최고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쪽을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가 바뀌고 그와 관련해서 주도 종목 바뀌는 이러한 맥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이것을 이해를 해야 사실 좋은 기회,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상황이 나쁘더라도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 읽기, 시장 맥을 짚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이,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자, 그 내용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그, 어,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최소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현재 광고를 끝까지 보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